결혼 10년 차.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제 뱃속은 사막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오늘도 임신 테스트기의 결과는 야속한 한 줄이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테스트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날 만큼 세게 쥐었지만 결과가 바뀔 리는 없었습니다. 벌써 12번째 인공수정 실패였습니다. 거실로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턱하고 막혀왔습니다. 시어머니 네 글자가 휴대폰 화면에서 저를 노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네 어머니. 그래 병원 다녀왔냐? 의사가 뭐라더냐? 이번엔 된 거냐? 전화를 받자마자 쏟아지는 어머니의 질문 공세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이번에도 잘 안 됐어요. 수화기 너머로 긴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제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에휴 내 팔자야. 남들은 손주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데 나는 며느리 잘못 들여서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너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밥만 축내고 똥만 싸는 기계도 아니고 원. 죄송합니다. 다음엔 꼭. 다음? 다음이 어디 있어. 내 나이가 벌써 40이다 40. 의사가 그러더라. 그 나이면 가망 없다고. 내 아들 인생 망칠 셈이냐? 쯧쯧. 뚝. 매정하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끊긴 전화기를 붙들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남편 성훈 씨는 3대 독자였습니다. 시댁의 모든 기대가 저에게 쏠려 있다는 걸 알기에 숨쉬는 것조차 죄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저녁 8시 도어락 소리와 함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왔어요? 저녁은요? 남편은 대답 대신 축 처진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눈이 퉁퉁 부었네. 또 어머니가 전화하셨어? 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자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워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연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시험관 시술 말이야. 당신 몸 상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 어머니한테는 내가 말씀드릴게. 우리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아도 되잖아. 나 아이 없어도 돼. 당신만 있으면 돼. 세상에 이런 남편이 또 있을까요? 아이를 그토록 원하던 사람이 오직 나를 위해 포기하겠다니.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그는 제 등을 토닥이며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한 품속에 얼마나 시커먼 칼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렇게 며칠이 지난 주말 오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사실 지난달부터 회사 사람들이랑 보육원 봉사 다니고 있거든. 정말? 좋은 일 하네. 응. 그런데 거기서 자꾸 눈에 밟히는 아이가 하나 있어.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가진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준이래. 5살인데 갓난아기 때 보육원 앞에 버려졌대. 근데 참 이상하지? 처음 봤는데 낯도 안 가리고 나한테 와서 아빠하고 안기는데.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 남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 아이 가슴으로 낳아보는 건 어때? 입양. 말이야? 응. 당신도 아이 좋아하잖아. 우리가 낳지는 못했지만 사랑으로 키울 수는 있잖아. 내가 정말 잘할게. 당신 힘들지 않게 내가 다 할게. 응?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남편이 저렇게 원하고 또 저 아이도 부모가 필요할 테니. 어쩌면 이것이 신이 우리 부부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한번 보러 가자. 다음 날 우리는 차를 타고 교회에 있는 천사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원장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묘하게도 원장님은 저보다 남편을 보며 더 반가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머, 성훈 씨 오셨네요. 민준이가 아침부터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원장실 문이 열리고 사진 속 그 아이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민준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싸이처럼 남편 품에 덥석 안겼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웃을 때 생기는 눈과 주름과 인매가 아이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부부는 닮는다더니 우리가 가족이 되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이쪽은 아줌마야. 인사해. 남편이 아이를 내려놓으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아이가 쭈뼛거리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꼬질꼬질한 옷을 입었지만 눈만은 반짝거리는 아이. 저도 모르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안녕? 민준이라고 했지? 그러자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우리 엄마 되는 거예요? 아저씨가 그랬어요. 예쁜 아줌마가 엄마 해주러 올 거라고. 그 예쁜 아줌마라는 말 한마디에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 온기가 제 손바닥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 이 아이라면 내 아들로 키울 수 있겠다. 아니, 키우고 싶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아줌마가 엄마 해줄게. 저는 아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제 어깨너머로 남편과 원장님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는 것도 보지 못한 채 저는 감격에 겨워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지옥으로 빠뜨릴 악마의 계약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입양 절차는 빨리 알아볼게. 당신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그냥 민준이 맞이할 준비만 해. 그렇게 일사천리로 입양은 진행되었습니다. 보통은 심사도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데 남편이 얼마나 백방으로 뛰었는지 한 달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민준이가 우리 집에 오던 날. 현관에 들어선 아이는 낯설어하기는커녕 마치 제 집에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안방으로 달려가 침대 위로 점프를 했습니다. 와, 여기 내 침대다. 저는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제 귀를 스쳤습니다. 거긴 안 돼. 아빠가. 아니, 아저씨가 거긴 뛰면 안 된다고 했지? 아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입을 틀어막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내가 너무 들떴나 봐. 벌써부터 아빠 소리가 나오네.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땀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말이 헛나온 거라고 생각하며 같이 웃어 넘겼습니다. 그날 밤 잠든 민준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키우겠노라고. 하지만 그 행복한 다짐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우리 집에 온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5살이던 꼬마는 어느새 7살이 되어 유치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며 입양을 말렸지만 민준이는 달랐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제 자식이었던 것처럼 저를 잘 따랐고 애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이라 온 가족이 본가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평소 입양을 반대하셨던 어머니는 막상 민준이를 보자 태도가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냐? 이리 와보렴. 어머니는 민준이를 무릎에 앉히고는 연신 엉덩이를 두들겨 주셨습니다. 그러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남편을 힐끗 보시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참. 피는 못 속인다더니. 어쩜 이리 붕어빵일까. 주방에서 과일을 깎던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과일 접시를 내려놓으며 묻자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부부는 닮는다지 않니? 내 남편이랑 내가 사랑으로 키우니까 애가 아빠를 쏙 빼닮아 간다는 소리다. 하. 어머니는 황급히 말을 돌리셨지만 찜찜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커갈수록 남편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간다는 사실을요.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가 거실 바닥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그 옆에 나란히 엎드려 만화책을 보고 있더군요. 그 뒷모습을 본 저는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에 포개고 발끝을 까딱거리는 자세. 남편의 아주 오래된 잠버릇이자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7살짜리 민준이가 똑같은 자세로 발을 까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저런 것도 따라하나? 우연의 일치겠지 생각하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 저녁 식사 시간에 터졌습니다. 저는 후식으로 복숭아를 깎아 식탁에 올렸습니다. 제철이라 아주 달고 향긋한 백도였습니다. 민준아, 복숭아 먹자. 해봐. 제가 포크로 복숭아 한 조각을 집어 민준이 입에 넣어주려는 찰나였습니다. 안 돼. 먹이지 마. 갑자기 남편이 식탁을 쾅 내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저도 깎던 과도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애 놀라게.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민준이 입 근처에 있던 복숭아를 낚아채더니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민준이, 복숭아 알레르기 있어. 큰일 날 뻔했잖아.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입양 당시 받아온 서류 그리고 원장님과의 상담 내용.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입양 서류에는 특이 체질 없음, 알레르기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어. 나도 확인했고 당신도 봤잖아. 제 말에 남편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원장님이 나중에 따로 전화해서 알려줬어. 서류엔 빠졌는데. 복숭아 먹으면 두드러기 난다고. 당신한테 말하는 걸 깜빡했네.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래? 그럼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큰일 날 뻔했잖아. 미안해. 내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남편은 황급히 민준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덩그러니 식탁에 남아 쓰레기통에 버려진 복숭아 조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 그건 남편 성훈 씨가 가진 아주 지독한 유전병이었습니다. 시아버님도 남편도 복숭아 털만 닿아도 기도가 붓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입양 아들이 똑같은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입양 서류에도 없던 내용을 남편만 알고 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민준이가 잠든 틈을 타 몰래 민준이의 발을 확인했습니다. 이불을 살짝 걷어내고 작은 발을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은 새끼발가락이 안쪽으로 굽어 넷째 발가락 밑으로 파고드는 특이한 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발톱이라고 부르던 그 유전적인 특징. 세상에. 민준이의 새끼발가락이 남편과 똑같이 굽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알레르기의 발가락 모양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실수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설마 당신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세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자.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저는 이 끔찍한 의심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내 아들이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씨앗일지도 모른다는 그 지옥 같은 상상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안방을 뒤졌습니다.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베개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 3가닥과 화장실에 있던 칫솔을 지퍼백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뱉어놓은 껌과 빗질하다 빠진 머리카락도 챙겼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내가 미쳐서 헛것을 보고 의심하는 것이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우체국 택배로 유전자 검사 센터에 봉투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지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는 민준이를 데리러 아파트 정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낯선 여자가 민준이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한눈에 봐도 세련되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이를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끈적하고 애절한지 지나가는 사람도 멈칫할 정도였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다가가 민준이를 제 등 뒤로 숨기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화들짝 놀라더니 이내 생글거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백일동으로 이사 온 사람이에요. 아이가 너무 예뻐서 저도 모르게 그만. 아, 네. 가자, 민준아. 저는 왠지 모를 불쾌감에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내 대학 후배가 우리 아파트로 이사 왔대. 우연히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 바로 옆동이더라고. 세상 참 좁지? 후배? 여자가? 응. 최수진이라고 학교 다닐 때 꽤 친했어. 혼자 산다는데 반찬 좀 챙겨줄까?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름 최수진. 낮에 봤던 그 여자가 틀림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넥타이를 푸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수진이라는 여자는 노골적으로 우리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놀이터에 민준이를 데리고 나가면 어느새 나타나 음료수를 건네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으면 우연을 가장해 카트를 밀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민준아. 이거 아줌마가 사줄까? 초콜릿 좋아하니? 그녀는 제 허락도 없이 민준이에게 과자를 사주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주말에 분리수거를 하러 나간 남편이 한참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화단 구석에서 남편과 최수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최수진의 어깨를 툭 치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수진이 남편에게 쇼핑백 하나를 건넸습니다. 남편은 그걸 잽싸게 옷 속에 감추고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뭐야? 누구 만났어? 제가 현관에서 묻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그냥 경비 아저씨랑 이야기 좀 하느라. 나 씻을게. 남편은 도망치듯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벗어둔 점퍼 안주머니에서 삐죽 튀어나온 포장지를 발견했습니다. 꺼내보니 5만원짜리 상품권 봉투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민준이 옷 사입혀. 우리 민준이 보고 싶어 죽겠어. 우리 민준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후배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내 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설마.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했던가요? 다음 날 아침 딩동 소리와 함께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유전자 분석센터. 봉투를 받아든 제 손은 식은땀으로 흥건했습니다. 남편은 출근했고 민준이는 유치원에 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치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들이 눈앞을 어지럽혔지만 맨 아래 적힌 붉은 글씨만이 제 눈에 박혀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 99.999% 친자 관계 성립. 검체 어부 김성훈, 검체 비자 김민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종이가 바닥으로 팔랑거며 떨어졌습니다.
입양한 아들이 남편의 친자식이었습니다. 그것도 99.9%. 머릿속에서 폭죽이 터지듯 모든 진실이 맞춰졌습니다. 불임인 나를 위하는 척하며 입양을 권유했던 남편의 따뜻한 미소. 가슴으로 나차던 그 가증스러운 말들. 그리고 갑자기 이사 온 남편의 후배 최수진. 남편은 밖에서 낳아온 핏줄을 아이를 낳지 못해 죄인처럼 살던 제 손에 맡겨 키우게 한 것입니다. 저는 아내가 아니라 그들의 아이를 공짜로 키워주는 보모였고 껍데기뿐인 허수아비였습니다. 으아! 저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 바닥을 구르던 저는 문득 현관에 놓인 야구방망이를 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 회사로 쫓아가 다 뒤집어 엎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거실 벽에 걸린 웨딩사진 속 남편이 저를 비웃듯 웃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이대로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려봤자 그들은 실수였다. 사랑해서 그랬다며 변명할 것입니다. 위자료 몇 푼 던져주고 자기들끼리 희낙낙하며 살겠죠.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눈물을 쓱 닦아내고 검사 결과지를 고이 접어 가방 깊숙한 곳, 저만이 아는 금고 속에 넣었습니다. 김성훈 그리고 최수진. 니들 오늘 제삿날 받아놔. 지금 당장의 분풀이보다 더 잔혹하고 더 완벽한 복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뺏고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릴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흥신소 일을 하는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부탁 하나만 하자. 사람 하나만 붙여줘. 아주 은밀하게.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날 이후 집은 거대한 연극 무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생일대의 메소드 연기를 펼쳐야 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오늘 힘들었지? 하며 웃어 보였고 밥상 앞에서는 평소처럼 민준이 숟가락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당장이라도 식탁을 뒤집었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확실한 한방 놈들이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뜨릴 증거가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 회사 워크숍 가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잡혔네. 금요일 저녁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워크숍? 주말에요? 응. 부장님이 승진 앞두고 단합대회 한번 하자시네. 하루 자고 올 거야. 거짓말. 뻔했습니다. 옆동 사는 그 여자 최수진과 놀러 가려는 수작이겠죠. 예전 같았으면 주말엔 좀 쉬지. 하며 안쓰러워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짐 챙겨줄게요. 잘 다녀와요. 저는 남편의 가방에 속옷과 세면도구를 챙겨주며 몰래 그의 지갑에서 신분증 사본을 찍어두고 차량 보조키를 제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휘파람을 불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베란다 뒤편에 숨어 남편이 주차장으로 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차 조수석에 누군가 자연스럽게 올라탔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최수진이었습니다. 차가 아파트를 빠져나가자마자 저는 흥신소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발했다. 검은색 그랜저 번호 38596XX. 뒷조차. 사진, 영상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찍어. 후배에게 지시를 내린 후 저는 민준이를 잠시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워크숍 핑계로 제 차를 가져가지 않고 회사 법인 차량을 쓴다고 거짓말을 했기에 남편의 개인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렸습니다. 주위를 살피고 떨리는 손으로 보조키 버튼을 눌렀습니다. 삑.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차 안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진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최수진의 향수였습니다. 역겨움에 헛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꾹 참고 룸미러 뒤에 달린 블랙박스로 손을 뻗었습니다.
SD카드를 뽑아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 목록을 훑어보던 제 눈이 멈췄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 남편이 퇴근하던 시간에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두 남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진짜 그 여편네 밥상머리에서 잔소리하는 거 지겨워 죽겠어. 민준이 편식한다고 뭐라 하잖아. 자기야, 조금만 참아. 민준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버티면 되잖아. 지금 이혼하면 양육비랑 위자료 다 줘야 해. 당신 돈 없잖아. 알아, 아니까 참지. 솔직히 말해서 무료 베이비시터 치고는 훌륭하잖아. 지 새끼도 아닌데. 지극정성으로 키워주고 밥해줘, 빨래해줘. 식모가 따로 없다니. 키키. 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료 베이비시터? 식모? 내가 30년을 바쳐 사랑했던 남자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근데 민준이가 자꾸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 해서 큰일이야. 어제도 엘리베이터에서 이모하는데 가슴 찢어지는 줄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수진아. 저 여자 친정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 있잖아. 그거 곧 개발된다는 소문 있어. 그거 내 명의로 좀 돌려놓고 한미천 챙기면 그때 이혼 도장 찍을게. 민준이 데리고 셋이서 떵떵거리고 살자. 정말? 자기만 믿을게. 사랑해. 쪽쪽거리는 키스 소리와 적나라한 웃음소리.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는 제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리에 가까운 분노였습니다. 이 인간들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기만하고 제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불임이라는 제 약점을 이용해 자기들 자식을 키우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제 친정 유산까지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으아. 저는 차 안에서 핸들을 내리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 그들의 웃음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조수석 글러브 박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어보니 깊숙한 곳에 낯선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이의 진짜 출생신고서, 사본과 남편과 최수진이 찍은 만삭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우리 사랑의 결실 튼튼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아내고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 50억 땅? 떵떵거리고 살아? 꿈도 야무지네. 저는 SD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서류 봉투를 챙겨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흥신소 후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이제 그 작전 시작하자. 놈들 워크숍 장소 위치 찍어줘.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더러운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어 처절하게 짓밟아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김성훈, 최수진. 니들이 짠 그 완벽한 연극 내가 피눈물 나는 엔딩으로 바꿔줄게. 저는 시어머니 칠순 잔치가 열릴 호텔 예약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은 그들의 제삿날이 될 것입니다. 지옥 같은 주말이 지나고 일요일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얼굴은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부장님이 등산하자고 해서 산을 몇 개나 넘었는지 몰라. 남편은 엄살을 피우며 소파에 벌러덩 들어 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넘은 것은 산이 아니라 최수진이라는 여자의 몸이었겠죠. 벗어놓은 등산복에서는 흙냄새 대신 은은한 호텔 바디워시 향기가 났습니다. 고생했어요. 씻고 나와요. 과일 깎아줄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그가 벗어둔 옷을 챙겼습니다. 주머니를 뒤지자 꼬깃꼬깃한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강릉 횟집 18만 원 성인 2 소인 1. 성인 둘의 아이 하나. 완벽한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를 데리고 내 남편과 그 여자가 회를 먹으며 하호 웃었을 장면이 눈에 선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구겨 쓰레기통에 버리는 척하다가
다시 펴서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이 역시 훌륭한 양념이 될 테니까요. 씻고 나온 남편이 포크로 사과를 찍어 먹으며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참 여보. 이번 주말 어머니 칠순 잔치 말이야. 내 호텔 예약이랑 답례품 다 준비했어요. 왜요? 수진이도 오라고 하면 안 될까? 혼자 타지에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민준이도 그 이모 좋아하잖아.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하지 뭐. 순간 사과를 깎던 칼이 삐끗하며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붉은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여보 괜찮아? 조심 좀 하지. 남편은 걱정하는 척 휴지를 건넸지만 제 귀에는 악마의 속삭임만 들렸습니다. 세상에 칠순 잔치에 상간녀를 초대해? 제정신인가? 아니 오히려 잘 됐습니다. 어차피 그 여자도 그 자리에 있어야 제 복수가 완성을 이루니까요. 저는 피가 맺힌 손가락을 입으로 빨며 섬뜩할 정도로 차분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요, 좋은 생각이네요. 안 그래도 일손도 부족한데 와서 도와주라고 해요. 어머니도 좋아하시겠네. 정말? 당신 역시 마음씨 하나는 천사라니까. 남편은 신이 나서 최수진에게 전화를 걸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싸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맘껏 즐겨도.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드디어 결전의 날 D-데이가 밝았습니다.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 저는 아침 일찍부터 미용실에 다녀와 가장 화려하고 비싼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니까요. 입구에는 김복자 여사 고희연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친척들과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아유, 며느리가 참 곱네. 고생 많았어. 성훈이 처는 언제 봐도 참해. 애도 잘 키우고. 친척들의 칭찬이 쏟아질 때마다 저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가 막힌 구경거리 보여드릴 테니라고 외치면서요.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고 남편과 민준이 그리고 최수진이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셋은 마치 깔맞춤이라도 한 듯 베이지색 톤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단란한 새 식구였습니다. 어머 언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어머님 선물이에요. 최수진은 뻔뻔하게도 명품 스카프가 든 쇼핑백을 제게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려 그녀를 반겼습니다. 아이고 수진이 왔니? 이리 와 앉아라. 우리 민준이 옆에. 시어머니는 저를 밀어내고 상석인 민준이 옆자리에 최수진을 앉혔습니다. 남편 민준 최수진.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앉은 시어머니. 완벽한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남편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오늘 어머니 칠순을 맞아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제가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효자인 척 연기하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최수진도 옆에서 물티슈로 눈물을 찍어내는 신용을 하더군요. 역겨운 연극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사회가 마이크를 제게 넘겼습니다. 자, 다음은 며느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순서가 있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밤새 영상 편지를 만드셨다는데요. 다 같이 보시죠. 연회장 조명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최수진은 민준이에게 과일을 먹여주며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편 음향 조절실에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며칠 밤을 새워 편집한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지금 틀까요? 직원의 물음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볼륨은 최대로 키워주세요.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게. 제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시간이었습니다. 팟.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고 경쾌한 생일 축하 음악 대신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낯익은 남녀의 목소리가 웅장한 스피커를 찢을듯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까르륵 오빠 진짜 50억 땅 우리 거 되는 거야? 당연하지. 늙은 여편 내 이름으로 된 거 싹 돌려놓고 민준이 데리고 새 출발하자니까.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운 것은 아름다운 추억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차 안 최수진과 뒹굴며 나눈 블랙박스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흥신소에서 찍어준 두 사람의 적나라한 미래 사진들이 슬라이드 쇼처럼 휙휙 지나갔습니다. 순간 왁자지껄하던 연회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은 젓가락을 든 채 입을 다물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성훈아 이게 뭐냐?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렸습니다. 최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끄악, 꺼, 당장 꺼. 남편이 미친 사람처럼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스크린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력한 폭탄이 터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김성훈, 김민중 99.999% 친자 일치. 출생신고서 부 김성훈, 모 최수진. 스크린에 대문짝만하게 뜬 서류들. 하객들 사이에서 어머 세상에. 미친 놈들 아니야? 시도 독질이라더니. 하는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을 받아 빛나는 제 모습은 그동안 숨죽여 살던 죄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준비한 선물이 마음에 드시나요? 너. 인연이 미쳤어?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미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죠. 불임인 며느리한테 봉사하자며 밖에서 나아온 지 새끼를 키우게 하다니요. 그것도 모자라 제 친정 재산까지 노리고요. 저는 남편을 향해 서류 봉투를 집어 던졌습니다. 김성훈 씨,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민준이 당신 핏줄 맞죠? 이제 소원대로 둘이 실컷 사세요. 아니 셋이서.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민준이 봐서라도. 민준이? 웃기지 마. 내 아들 아니야. 니들이 낳아서 버린 자식 내가 정성으로 키워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이제 보육비, 양육비, 위자료까지 싹 다 청구할 거야. 각오해. 저는 최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 최수진. 남의 가정 파탄 내고 뻔뻔하게 잔치해와. 내 남편한테도 이 영상 다 보냈다. 회사에도 탄원서 넣을 거고. 상간녀 소송 준비나 해. 언니. 제발. 살려주세요. 언니? 누가 내 언니야? 더러운 입 닥쳐. 저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최수진의 얼굴에 쫙 끼얹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그녀의 베이지색 원피스를 피처럼 물들였습니다. 으악. 최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자, 쇼는 끝났습니다. 다들 나가주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울부짖음과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 최수진의 비명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완벽하게 받아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빚더미에 앉아 고시원을 전전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최수진은 상간녀 소송 패소 후 본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위자료를 갚느라 유흥업소를 전전한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쓰러져 요양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법원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생부인 전남편에게 지정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민준이를 보러 갔습니다. 엄마, 나 버리는 거야? 고아원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이는 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 악마 같은 핏줄을 다시 거둘 순 없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아줌마는 내 엄마가 될 수 없어. 건강하게 잘 커라. 저는 아이를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억지로 떼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 인생의 2막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오늘의 사이다 복수극 꽉 막힌 속이 뻥 뚫리셨나요?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독하다는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억울한 사연을 찾아내요. 가장 확실하고 통쾌하게 부숴드리겠습니다. 매주 더 충격적이고 짜릿한 참교육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